대한민국이 KF-21 기반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KF-21과 함께 운용될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이륙 시험에 성공하면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차세대 항공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KF-21과 연계될 무인 전투기는 미국의 X-47B나 영국의 타라니스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6년까지 유무인 복합 편대를 완성하고 실전 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협력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는 가오리 X2로 알려져 있으며 길이 12m, 날개폭 20m의 대형 기체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여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고 내부 무장창을 통해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AI 기반의 자율비행 및 표적 인식 기능을 탑재하여 전투 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전략의 일환으로 유무인 복합편대를 활용한 그물망식 킬체인 작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작전 개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유무인 전투기를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KF-21이 유인 전투기로서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무인 전투기가 전방에서 감시 및 공격을 담당함으로써 전술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산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여 가오리 X2에 적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국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KF-21과 함께 수출 전략을 수립하여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은 차세대 항공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미래 전장에서 강력한 전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KF-21 보라매가 미국에서 도입한 대한민국 공군의 F-35를 보완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만든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펼칠 후보로서도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방산 물품 조달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이 준비한 짧은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 CG를 사용하여 KF-21의 임무와 탑재 가능한 일부 무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KF-21 보라매의 이륙 장면부터 시작하는 이 영상은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고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KF-21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 3대와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 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KF-21 복좌식 파생형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방위사업청 영상에 등장한 KF-21은 단좌식이다. 최소한 중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 로열 윙먼, 무인 드론 조종 임무를 맡아줄 파일럿이 추가로 탑승할 수 있도록 복좌식
전투기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 등장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E-20의 복자식 파생형 역시 무인 드론 운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대한민국 현지 언론인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방위사업청 관계자 중 한 명이 KF-21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다면 언젠가 무인 전투기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이 방사청 관계자는 무인 전투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지만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화법으로 대한민국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영상에 등장하는 3대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수직고리가 없는 전익기, 플라이, 잉밍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른 무인 전투기, UAV, 들과 유사하게 전방 동체 위에 엔진 흡입구가 위치되어 있다. 방위사업청 영상 속에서 묘사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실제 물건과 얼마나 똑같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한국형 무인 전투기 설계와 광범위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KLSD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UAV 개발 프로그램 커스프시에 전념해왔으며 2015년에 커스프시를 축소시켜 만든 시제기 가오리엑스로 테스트 비행을 시작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가오리엑스는 커스프시의 스텔스 성능과 항공역학적 제어, 능력 및 안정성 그리고 추진 컨셉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는 2016년 시작했던 프로젝트의 성과로 대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양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더파 흡수 물질, 램을 포함한 스텔스성 기체 구성 소재와 무인 전투기의 레이더, 단면적, RCS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행 제어 알고리즘 또한 개발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여기 더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기술들이 전익기형 무인 전투기에 통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보도들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이러한 노력이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의 커스프시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커스프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협력팀의 일원으로서 KF-21 보람의 같은 유인 항공기를 무인 전투기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2021년 10월 KF-21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는 유무인 복합 시스템 일명 몬트를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40만 하나 44억 규모의 계약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 유무인 복합 프로젝트는 수리용과 소형 무장 헬기, 레지 등 대한민국 육군이 사용하는 군용 헬기와 아직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무인 드론으로 함께 수행될 합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인들이 세워놓고 있는 계획은 수리온이나 레지에 탑승한 별도 인원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무인 드론을 직접 조종하여 실시간으로 전장 영상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산 아파치 공격 헬기와 그레이 이겔, 무인 드론이 이미 이러한 유무인 복합, MMT, 전 능력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 군용 헬기에 활용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 MMT의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된다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KF-21과 무인 전투기 UAV를 하나의 유무인 복합체계로 통합하는 데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KF-21 보라매를 로열 윙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KF-21 초기 양산형은 F-35처럼 우수한 스텔스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KF-21 블록 1이 공대공 교전 능력만을 지닌 채 실전 배치될 계획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코스프시는 KF-21 전투기에게 더욱 유용한 공격 수단이 된다. 예를 들면 KF-21에 탑승한 파일럿에 의해 식별된 지상 목표물을 커스프시가 대신 은밀하게 타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미 다양한 서방 국가들의 공대지 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정밀 유도 무기도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무기들 중 적어도 일부는 KF-21에 탑재 가능할 뿐만 아니라 커스프시에도 적합할 수 있다. 500파운드 MK-82 무유도 폭탄을 저렴한 비용으로 100km 떨어진 목표 지점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유도 폭탄으로 변신시켜주는 KGB 유도 키트와 400km의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의 축소판 KFT 350K2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탑재하는 커스프시는 제공권 다툼이 치열한 공역을 통과하는 KF-21 블록 1 혹은 블록 2에게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점을 준다. 커스프시를 앞세운 KF-21은 보다 안전한 대치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강력한 성능을 지닌 능동전자 주사배열, 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AST를 사용하여 보다 멀리서 먼저 적기를 포착한 후 세계 최강이라 평가받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 하나인 미티어 미사일로 안전하게 배제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KF-21에 탑재된 자체 레이더를 작동시킬 필요 없이 커스프시에 탑재된 자체 센서로 목표물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전달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커스프시가 전방 탐지 플랫폼으로서 위험한 역할을 맡는 대신 KF-21 같은 유인 전투기가 후방에서 전자기파 침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KF-21의 매력적인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F-21에 탑재될 한국산 S 레이더를 개발하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하나시스템과 라이그넥스원이 함께하고 있는 이 S 레이더 개발 프로그램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에어크래프트 인스트러먼트 일렉트라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개량형 보잉 737-500 여객기를 테스트베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여객기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행 추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달에만 5번의 테스트 비행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서 완료했다. 블록 2로 개량된 버전의 KF-21 역시 지상 목표물을 향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함께 작전을 펼칠 스텔스 전투기 F-35나 커스프시 스텔스 무인기가 먼저 침투하여 제공한 좌표를 활용해 안전한 거리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커스프시를 침투시켜 적대적 방공망의 가동을 촉발시켜 놓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대응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KF-21 보라매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및 스텔스 무인 전투기 커스프시와 협력하여 보여주게 될 가공할 하이엔드 급 전투 능력은 단순히 북한을 상대하는 것을 넘어 더 강대한 잠재적 적성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앞서 언급했던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영상은 KF-21과 팀을 이룬 스텔스 무인 전투기들이 독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